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강사 김준형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을 이용한 3D 모델링 입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3D 프린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물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장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구입하던 방식에서 개인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2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에서 물체를 출력하기 위해선 우선 출력할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즉, 3D 모델링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워드, 엑셀처럼 누구나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의에서는 3D 모델링 툴 중 하나인 오토데스크 퓨전 360의 기초 사용법과 간단한 3D 모델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실습으로 컷과 책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모델을 3D 프린팅이 가능한 STL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는 법과 렌더링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를 실행시키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여 평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평면에는 스케치에서 원, 선, 사각형 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는 마우스 휠을 누른 뒤 좌우로 조정하여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휠을 위로 올려서 축소, 아래로 내려서 확대, 그리고 왼쪽 Shift와 휠을 동시에 누른 뒤 마우스를 움직여 입체로 보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렸던 원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원을 클릭한 뒤 우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을 통해 만들었던 도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뒤 동시에 여러 개체를 선택을 하고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으며, 왼쪽 메뉴에 스케치를 켜서 이 스케치 전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은 주로 센터 다이아메트 서클, 2포인트 서클, 3포인트 서클 이 3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센터 다이아메트 서클은 마우스를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당기는 만큼의 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지 않으면 이 기능을 클릭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원 생성 기능이 종료됩니다. 투포인트 서클은 선택한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3포인트 서클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정 값으로 원의 크기를 만드시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 파란색 숫자가 마우스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로 특정 값을 입력하여 주면 원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이며 센티미터나 미터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시 움직이면 만들었던 크기가 삭제가 되므로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원 생성을 종료시켜 줍니다. 원의 크기는 조절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신 뒤에 다시 입력하셔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의 모퉁이를 잡은 상태로 움직이면 원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숫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원들은 원을 당기면 크기가 조절되게 됩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만든 원도
정확한 수치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스케치 다이멘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해주면 지름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양대각선을 선택하여서 만드는 방법과 각도를 먼저 지정하고 당겨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클릭한 점을 중심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형에서는 먼저 세로를 선택을 해준 뒤 탭 버튼을 눌러서 가로 선택으로 넘어가 가로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탱글에서 투포인트와 센터 렉탱글은 기본적으로 수평 수직이 딱 맞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3포인트 렉탱글로 만든 사각형은 수평 수직이 안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후에 수평 수직이 맞게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호리젠탈 버티칼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평 수직이 맞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탄젠트 기능을 이용하면 붙어있지 않던 두 도형을 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 도형을 먼저 클릭한 뒤에 탄젠트를 누르고 다른 도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두 도형이 정확히 붙게 됩니다. 이렇게 도형과 도형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서 완벽히 닫힌 영역들은 따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만든 도형들을 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선택해 준 뒤에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생긴 화살표를 당기거나 직접 의미의 값을 입력을 하시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이 사라졌는데요.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스케치에 전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스케치가 보이게 됩니다. 이는 바디도 마찬가지로 만든 입체 도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도형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추고 싶으시면 다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오퍼레이션이 조인해서 컷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컷은 기존에 있던 입체 도형을 삭제시키는 기능입니다. 붉은색 영역이 표시하는 만큼의 도형이 사라지게 되고요. 조인은 기존에 있던 입체 도형에 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Ubody가 있습니다. Ubody는 기존에 있던 도형과 별개로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 만들 도형과 기존에 있던 도형을 따로 편집하고 싶으시다면 Ubody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이렉션도 원 다이렉션, 원 사이드, 투 사이드, 시메트릭이 있는데요. 시메트릭은 양쪽이 평행하게 높이가 달라지고 투 사이드는 위 아래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둥그란 것을 클릭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타이퍼 앵글을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 이와 같이 직육면체가 아닌 다른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만들어진 도형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필렛, 룰 필렛 이 두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룰 필렛으로 특정 평면을 지정한 뒤에 라디어스 값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이렇게 모퉁이가
둥글게 됩니다. 필렛 기능으로 모서리 하나하나를 선택하여서 둥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케치로 평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각형 두 개로 이 니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니은 모양을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로 회전시켜주면 컵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타입의 풀을 앵글로 바꾼 뒤 조절을 하면 360도가 아니어도 어느 각도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 다시 이제 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손잡이를 만들기 전에 컵이 너무 모양이 낮으므로 컵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에서 컵의 윗부분을 클릭하고 높여줍니다. 손잡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컵의 옆면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 컵의 옆면에 수직되게 평면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양 끝점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당기면 이렇게 호가 생성되게 됩니다. 적절하게 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손잡이 안쪽이 될 부분도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이 손잡이를 입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익스트루드를 이용할 것인데요.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지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컵 때문에 닫힌 공간처럼 보이지만 컵을 안 보이게 처리해주고 나면 호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호를 닫아주기 위해서 라인으로 양 끝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뒤 다시 익스트루드로 손잡이를 입체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손잡이를 따로 편집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인이 아닌 유바디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 컵의 중심이 이쪽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좀 밑으로 처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손잡이를 위로 이만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투인 손잡이를 선택을 하신 뒤에 우클릭하셔서 무브를 들어갑니다. 그 뒤 화살표를 적절히 옮기면 손잡이가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이 컵에 날카로운 모퉁이를 둥글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 롤 필렛을 클릭하신 뒤에 컵이 입에 닿을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좀 컵이 모양이 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라디우스가 너무 큰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우스를 적절히 조정을 해줍니다. 이제 위에 부분이 둥그레졌습니다. 손잡이는 라디우스가 아닌 필렛을 이용하여서 둥글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을 적절히 돌려가며 내부 부분의 모퉁이를 모두 선택을 한 뒤에 적절한 라디우스 값을 넣어줍니다. 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케치로 평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센터 렉탱글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세로는 1m, 가로는 2m인 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책상의 상판이 될 부분입니다.
적당히 축소를 하셔서 눈에 보기 편하시게 만든 뒤에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높이는 10c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책상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책상의 판에서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 이 판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사각형의 다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로 다리 하나를 위로 올려줍니다. 높이는 1m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퍼레이션이 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은 이 새로 생기는 다리와 원래 있던 상판을 하나의 바디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컷은 이 새로 생기는 다리가 지나가는 부분의 상판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바디는 다리와 책상을 완전히 새로운 객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 유바디로 해주겠습니다. 그 뒤 이 다리 하나를 복제해서 4개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리를 선택하신 뒤에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대칭을 만들 평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먼저 2개로 만들어준 뒤에 다시 미러 기능을 써서 4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미러 플레인을 적당히 선택해줍니다. 다리가 4개 달린 책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너무 기본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책상 다리를 적당히 기울여서 좀 실제 벤치에 있는 그런 책상 다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었던 다리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리 하나를 우클릭 후 무브 앤 카피에 들어가서 적당히 기울여 주겠습니다. 한 10도 정도 기울여 주겠습니다. 이제 책상 다리가 기울게 되는데요. 이 기울어진 다리 때문에 책상의 바닥에 닿을 부분이 수평이 아니게 됐습니다. 수평이 아닌 부분을 다시 거꾸로 기울여서 수평을 맞춰주겠습니다. 확대를 하셔서 면을 클릭하시고 우클릭, 무브 앤 카피, 다시 기울였던 10도만큼 거꾸로 기울여줍니다. 이제 한 개의 책상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아까의 방법대로 미러를 이용하여 다시 4개로 만들어줍니다. 좀 더 나은 책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책상은 좀 내구도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 다리와 이 다리를 지지해주는 지지대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의 안쪽을 클릭하신 뒤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새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선을 2개를 그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뒤 익스트루드로
옆에 있는 다리와 이어주겠습니다. 컷이 아닌 뉴바디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지지대를 반대쪽 다리에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 기능을 사용합니다. 아까 전보다 좀 더 튼튼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리의 모퉁이를, 아니 상판의 모퉁이를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룰 필렛 기능으로 숫자를 적정히 조절하면 둥그런 모퉁이가 생기게 됩니다. 밑면도 둥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Modify 룰 필렛, 아까와 같은 20mm의 라디우스를 지정해 줍니다. 이쪽 모퉁이는 한번 필렛 기능으로 둥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책상을 돌려가며 4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준 뒤에 적절한 가스를 입력해 줍니다. 모든 모퉁이가 곡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만든 책상과 컵을 실제 물체처럼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렌더로 바꿔줍니다. 그 뒤 어피어런스에 들어가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여 줍니다. 책상은 보통 나무이므로 저는 우드에서 오크나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크나무를 위로 올린 뒤 드래그해서 책상에 혹은 다리에 입혀줍니다. 나무 책상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플라스틱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 다리가 되었습니다. 조명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씬 세팅에 들어가서 조명 값을 조정해서 빛의 세기에 따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서 그림자의 방향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명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카메라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한 번에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책상이 필드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필드로 보겠습니다. 필드의 일반적인 조도와 환경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책상을 저장을 먼저 해준 뒤에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렌더링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미지로 단순 저장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저장을 하면
책상이 이미지로 저장되었습니다. 컵에서도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컵은 유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치는 보이지 않게 해준 뒤에 캡처 이미지에서 경로를 지정하여 저장해 주겠습니다. 컵의 이미지가 저장되었습니다. 만들어진 3D 모델을 3D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STA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STA 파일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저장 방법이 아닌 브라우저에서 우클릭 후 Save as STL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